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분야에서 30년을 일해온 전문가 이세훈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름이면 어김없이 비슷한 전화를 받습니다. 틀긴 틀었는데 왜 이렇게 더워? 고장은 아닌데 이상하게 시원하지가 않아. 이런 말들. 대부분은 단순한 고장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며칠 전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어컨을 분명히 켜놨는데도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냥 넘기셨던 걸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도착한 집은 오래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정오를 막 지나기 시작한 시간이라 햇볕이 땅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겁고 끈적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스탠드형 에어컨이 서 있었고 디스플레이에는 22도라는 숫자가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바닥 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모드는 냉방이 아니라 제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정 온도는 22도지만 냉기라고 부르기엔 한참 부족한 공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냉방 모드로 바꾸고 바람 방향은 위로, 세기는 약풍 자동 모드로, 그리고 선풍기를 함께 틀어 공기를 순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바람 방향이 중요한 거였어? 나는 그냥 아래로 나오는 게 시원한 줄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냉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서 바람을 아래로만 틀면 시원한 공기가 바닥에만 머물고 머리는 여전히 덥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요. 특히 천장이 높은 공간일수록 위에서 아래로 공기를 흐르게 해야 전체가 시원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 덥게 느낀 것도 기계 문제가 아니라 방향 문제였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도만 낮추면 더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28도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여름철 냉방 기준인데요. 무조건 낮추기보다 바람이 고르게 순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28도에서도 충분히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흐름이 없다면 22도로 맞춰놔도 덥고 반대로 잘 순환되면 26도, 심지어 28도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잠시 후 방 안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답답하게 눌러앉았던 열기가 풀리면서 바람이 머리까지 닿는 느낌이 들었고 그분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이게 바로 바람이 돌 때 나는 느낌이구나. 괜히 고장인 줄 알고 걱정했는데 오늘 밤은 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을 놓으셨는지 리모컨을 꼭 쥐고 저를 따라오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온도는 몇 도, 바람은 어느 쪽으로? 하루에 몇 번 켜야 해? 저는 다시 정리해드렸습니다. 기본은 24도에서 26도 사이. 바람은 자동, 방향은 위쪽 고정. 냉방보다는 공기의 흐름이 중요하니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는 꼭 함께 돌릴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환기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리모컨을 다시 손에 쥐셨습니다. 그 리모컨은 단순한 기계 조작 도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람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열쇠가 된 셈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길, 저는 차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일해도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에어컨의 핵심은 온도가 아니라 바람의 흐름이며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요. 그날 저녁 창밖은 아직 환했지만 마음은 묵직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더위 속을 오가느라 지쳤을 법도 한데 마음속에서 식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낮에 다녀온 그 집. 바람이 닿지 않아 더위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던 사람들.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여름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휴대폰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에 산다는 부부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거실과 방 모두 에어컨을 틀어도 덥다는 말. 잠이 오지 않아 고통스럽다는 호소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천장 가까이 설치된 온도계는 분명히 31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60대로 보이는 남편분이셨습니다.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고 셔츠 등줄기도 축축해 보였습니다. 아내분은 주방에서 얼음물을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진짜 예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있는데도 천장 쪽은 찜질방 같거든요. 현관에서 거실까지 걸어 들어가는 동안 익숙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은 바닥 근처에서 머무르다 끝났고 위로 올라가면 금세 따끈한 열기가 다시 감쌌습니다. 아, 이건 전형적인 열막힘 구조였습니다. 천장이 높은 아파트는 냉기가 위로 오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직사광선이 하루 종일 창문을 때리는 구조였고 커튼도 얇은 쉬폰 천안 겹뿐이었습니다. 온도계를 천장 가까이에 다시 대보니 32도, 바닥은 25도였지만 위아래의 온도 차가 7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에어컨을 몇 도로 맞춰도 전체 공간이 시원하진 않아요. 특히 천장에 열기가 머무는 경우엔 바람 방향과 창가 처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남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바람을 강풍으로 틀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아예 20도 밑으로 내려야 하나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료만 오르고 효율은 더 떨어집니다. 오늘도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모두 비슷한 문제였어요. 냉방은 세개가 아니라 길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은 설정 온도 28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전기료도 절약됩니다. 두 분의 표정이 의외라는 듯 바뀌었습니다. 시원하려면 22도쯤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었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실내외 온도 차이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이면 28도로만 맞춰도 실외보다 5도 이상 차이 나니까 시원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게다가 너무 낮추면 에어컨이 계속 풀가동되면서 고장도 빨라지고 냉방병 위험도 커지거든요. 그때 아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28도로 하고 바람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바람을 천장 쪽으로 올리고 서큘레이터 하나를 준비해 계단 아래에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꼭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두꺼운 커튼은 태양열을 60% 이상 막아줍니다. 커튼 하나만 바꿔도 방 온도는 2도에서 3도 가까이 내려갑니다. 냉기 순환이 가능한 환경이 돼야 설정 온도 28도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손수 에어컨 바람 방향을 위로 조정하고 창문을 1cm 정도 열어 습기 배출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서큘레이터를 창틀 아래 설치하고 천장 쪽으로 공기를 밀어 올리자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균일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희한하네요. 에어컨 온도는 그대로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리까지 시원하니까 잠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어컨은 기계가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다루는 도구입니다. 냉기를 뿜는다고다가 아니라 그 냉기를 어디로 보내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내분은 감사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본 거실, 조명이 부드럽게 깔리고 천장에도 고르게 공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야 여름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복잡한 상황. 에어컨 바람을 아예 거부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의 고민이었습니다. 무더위보다 더 큰 장벽, 그것은 때론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에어컨을 틀면 싸움이 난다는 문장이 앞에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눈살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냉방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요.
주소를 확인하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땐 해가 기울고 있었지만 아스팔트는 여전히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문 앞까지 나와 반겨주셨습니다. 표정은 밝았지만 눈가엔 묘한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자니 70대 아버지께서 에어컨을 극도로 꺼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이 아프고 관절이 쑤신다며 냉방기를 아예 꺼달라고 하신다던데 문제는 그분의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도 바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가족이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앉아 계신 아버님은 묵묵히 신문을 펼치고 계셨고 옆에 앉은 손주들은 땀으로 머리가 다 젖은 채였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며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셨을 때 어떤 증상이 있으셨는지요? 아버님은 한참 말을 아끼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람 찬 기운이 뼛속까지 들어오더라고. 자고 나면 무릎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으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실제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집 전체의 냉방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가족분들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서 더위 속에서 오래 있으면 열탈진 증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딸이자 집주인이신 분이 한숨을 쉬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3번 아이들 목에 물수건을 감싸서 재우곤 해요. 그런데 요즘은 밤에도 열대야가 심해서 아침이면 애들 얼굴이 퉁퉁 부어요.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하나의 조그마한 기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천장형 간접 송풍기를 응용한 디퓨저형 바람 조절기였습니다. 이걸 천장 가까이 달면 바람을 사람에게 직접 쏘지 않고 위로만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말고 설정 온도는 26도, 28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공기가 천장을 타고 돌면 아버님께는 찬 기운이 닿지 않고도 방 전체는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에어컨의 바람은 방향 조절만 잘해도 불쾌감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자동 모드로 두면 실내 온도에 맞춰 바람 세기도 스스로 조절하니 몸에 무리도 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정 온도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기의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며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방은 안 시원하게 해도 되는 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충분히 배려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방 문은 닫고 다른 공간만 순환시켜도 전체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방 창문을 열어 밤바람이라도 조금 들어오게 하면 더위가 덜할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저는 가족 모두가 함께 에어컨을 바라보며 설정을 조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계 앞에서 벌어진 대화였지만 결국 이건 가족의 온도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자도 돼? 할아버지가 허락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했습니다. 이 집도 이제 바람이 닿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서며 저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건 냉방 기술이 아니라 바람을 나누는 방식인지도 모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저는 벌써 3번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내부는 덥고 손님은 들어와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였죠. 가게 위치가 길가, 모퉁이, 햇빛이 잘 드는 남서향이라는 점. 전화를 끊고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작고 예쁜 간판이 걸린 가게는 파스텔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커다란 유리창이 양쪽으로 트여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건 묘한 온도차. 에어컨은 작동 중이었지만 창가 근처는 미지근했고 계산대 앞은 선선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반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장사 시작한 지 2년째인데요. 여름만 되면 하루 매출이 반토막이에요. 심지어 손님들이 문 열고 들어왔다가 빵 몇 개 집고는 땀을 닦으며 금방 나가시거든요. 저는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에어컨은 가게 입구 위쪽에 벽걸이형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바람은 수직 아래로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냉기가 머무는 영역은 계산대 앞, 그러니까
사장님 혼자 오래 있는 자리뿐이었습니다. 창문은 햇빛을 그대로 들여보내고 있었고, 심지어 쇼케이스 위에 제습기와 토스터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기기들이 뿜어내는 복사열까지 합쳐지며 실내 공기가 위아래로 정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게 구조는 예쁜데 냉방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볕이 실내 온도를 급격히 올리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한 느낌이 확산되진 않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유리창에 붙이는 단열 필름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제가 곧장 대답했습니다. 단열 필름, 특히 자외선 차단율 99% 이상의 열차단 필름은 효과가 큽니다. 실내 온도를 평균 24도까지 낮춰줄 수 있고 여름철 전기요금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도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바람이 바닥만 때리면 공기 순환이 안 돼요. 에어컨 바람을 벽 쪽이나 천장으로 유도하고 작은 서큘레이터를 유리창 반대편에 배치해 보세요. 그러면 냉기가 순환하며 고객 동선에도 시원함이 퍼집니다. 그 순간 한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냉방을 개선하기 전이라 실내는 여전히 훈훈했지만 잠시 후 서큘레이터를 작동시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뭔가 확 달라졌네요. 전에 왔을 땐 좀 답답했는데. 사장님의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에어컨 온도는 무조건 낮출 필요 없습니다. 26도에서 28도,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공기의 흐름, 열기의 차단, 습기의 배출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진짜 냉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굽는 시간과 냉방 시간대를 엇갈리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전 일찍 굽고 오후엔 냉방 집중 운전. 이것만으로도 가게 공기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사장님은 손에 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에어컨은 그냥 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바람을 운전해야 하는 거였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운전하듯 방향을 잡고 도착지를 정해야 합니다. 손님이 오래 머무는 공간이 진짜 냉방 대상이니까요. 그날 가게를 나서며 문득 뒤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 사장님은 바람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셨고 서큘레이터는 조용히 돌며 오늘의 공기를 다시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하루의 피서를 선물하는 장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분이었죠. 냉방 문제로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의 온도감이 다르다 보니 에어컨 하나가 공간의 긴장감이 되고 있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복지관 2층, 한쪽은 아동돌봄센터, 다른 한쪽은 노인교실, 그리고 그 중간 복도에는 직원들 사무실이 놓여 있었죠. 중앙 시스템 에어컨 하나가 전 구역을 커버하는 구조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에어컨은 20도로 설정되어 있었고 한 분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하고 계셨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세게 틀어요? 이러다 감기 걸린다고요. 한쪽에서는 아동 돌봄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있었죠. 아이들이 땀이 많아서요. 자꾸 덥다고 투정 부려서. 그 말에 사무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또 에어컨 온도 올리면 컴퓨터가 너무 버벅이고요. 업무가 어려워져요. 세 그룹 모두 입장이 있었고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온도 조절이 아니라 방향과 분리였습니다. 에어컨 온도는 24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공간에 맞는 장비들을 배치했죠. 복도 중앙에는 커다란 서큘레이터를, 아동 공간엔 천장 가까이 작은 팬을, 노인 교실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에어컨 송풍구에 에어가드를 부착했습니다. 직원 사무실엔 PC 주변에 국소냉각 팬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나올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다수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균형이 핵심이에요. 한쪽만 시원하면 오히려 전체가 불편해지거든요. 에어컨 온도는
2628도로 유지하면서도 바람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공간의 온도는 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에어컨 없인 못 산다지만 우린 그 찬 바람이 늘 불편해요. 바로 머리 위로 바람이 떨어질 땐 심장까지 서늘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에어가드 같은 제품이 있는 거예요. 바람을 바로 위에서 퍼지게 만들어서 찬기를 분산시켜주는 거죠. 기계가 주는 편안함은 온도만이 아니라 맞춤형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아동 쪽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천장 가까이만 시원하게 해주니까 아이들도 좀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전엔 바닥만 시원하고 윗공간은 더워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온도계를 몇 군데에 설치해 측정해 본 결과 중앙복도의 평균 온도는 25.5도, 아이들 공간은 26.3도, 노인 교실은 27.1도. 단 2도의 차이였지만 체감 환경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 공간 전체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냉방은 에너지 소비가 아니라 관계 관리입니다. 서로의 몸이 받아들이는 온도는 다르지만 공간의 흐름은 함께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서로 한 번쯤 맞춰주시면 에어컨은 훨씬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날 퇴근 무렵 복지관 입구에서 사회복지사분이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쳐졌다고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건 처음이라 하시더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늘 우리 마음과 닿아 있는 거라고요.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전화를 건 분은 한참 전 에어컨 조언을 드렸던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번에 알려준 대로 바람 방향도 바꾸고 28도로도 맞춰봤더니 정말 에어컨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밤에도 편히 자고 하루 종일 땀 흘리지 않으니 몸도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저는 무심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니 참 신기하면서도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아직도 에어컨 틀고 춥다고 하면서 계속 낮은 온도로 맞추더라고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건강에 안 좋을까봐.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에어컨을 너무 낮은 온도로 맞추면 오히려 몸이 더 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8도라는 온도는 가장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무리가 적은 골든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춥지도 않고 적당히 시원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도 너무 강하지 않게 약풍 모드가 좋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감기에도 더 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또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 공기가 오래 정체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거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이 비밀을 꼭 알려줘야겠네요. 혼자 알기 아까워서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근길에 창문을 살짝 열고 서큘레이터를 틀었죠. 바람은 집안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분명히 오늘도 누군가의 밤을 시원하게 지켜줄 작은 기적이 섞여 있었을 거라 믿으며 그날 저녁 카메라 앞에 앉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온도는 28도에서 시작하세요. 바람 방향은 위쪽, 바람 세기는 약풍, 그리고 환기는 꼭 잊지 마시고요. 이 간단한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쾌적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무조건 춥게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이 여러분의 집과 몸에 꼭 맞는 시원한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마무리 멘트를 하며 영상 녹화를 끝냈습니다. 카메라 밖으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어쩐지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만든 작은 기적, 그 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정보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질을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저는 바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원함은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사용법과 바람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시원함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 꼭 실천해 보시고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